왜 이렇게 그 선배들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가. 소위 IAEA와 유엔도 구분 못하고 중국 대사 앞에 머리나 조아리고 아무도 없는 일본 총리한테 가가지고 항의하고 저의 1차 목표는 586 선배들을 최대한 많이 집으로 보내드리는 거다. 지난 이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예, 뭐 저도 분주하게 이제 저거 올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도 되고 법사위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았냐? 라는 질문에 제가 꽃꽂이가 아니라 수술칼이라면 의사가 있다. 했더니 그 뒤로 뭐 문자, 카톡, 뭐 이메일 쏟아져 가지고요.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2024년 총선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전국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 찾아뵙고 귀한 의견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다가오는 이 총선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가 586 운동권 세력 퇴출이다. 라고 했는데, 야, 이게 이제 물론 586 운동권들의 지금 문제점들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긴 한데, 왜 하필 이거를 목표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586 선배들의 퇴출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한 나라가 됐습니다. 뭐 경제적,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국제 기준 따라가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K컬처, K팝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치만큼은 너무 로컬입니다. 너무 국내용이에요. 근데 왜 정치가 이렇게 국내용인가? 저는 그 한가운데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행태들, 소위 IAEA와 유엔도 구분 못하고 중국 대사 앞에 머리나 조아리고 아무도 없는 일본 총리한테 가가지고 항의하고 도대체 우왕좌왕하는 모습, 되게 국내용 정치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선배들을 물러내고 정말 글로벌한 대한민국답게 글로벌한 정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를 악물고 586 선배들 퇴출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어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상호 선배님이 86년에 독재 타도 뭐 누구보다 크게 외치셨을 텐데 몰아내려고 했었죠. 우리 배소빈 앵커님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 컵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꿔야죠. 그렇죠. 컵에 있는 물을 버리고 새물을 담죠. 저는 지금까지 정치, 특히 우리 선배들이 새 정치한다고 신용하면서 찌꺼기 있는 물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물만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물은 계속 못 먹는 물이 되죠. 오염된 물에 물 타도 또 오염된 물이다. 맞습니다. 이제는 찌꺼기가 있는 물을 과감하게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을 버리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상호 선배님의 그 애정 어린 따뜻한 고언 감사드리는데 우상호 의원이 독재 타도를 위해서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586 선배들을 밀어내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586 세대들이 뭐 민주화에 기여한 건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보면은 그래도 새로운 정치의 기치를 걸고 또 신선함도 있고 개혁도 내걸고 했는데 요즘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하는 건 아예 사라지고 오로지 나의 정치 생명, 공천, 나의 안위 이것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해야 될 때 하지도 않고 비겁하게 뒤로 빠지고 그리고 뭐 누군가의 그 방탄이나 서주가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저도 86년에 그렇게 앞장서서 군사 독재를 물리치는데 기여한 거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선배들은 정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혀 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그 선배들이 자기의 임무가 다 있는데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가. 집에 가야 될 때가 지났는데
저는 이 정치, 국회의원을 네. 지배 계급으로 보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더 정치하는 이유는 내가 지배 계급으로서 이 지위와 권위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이제는 지배 계급으로서의 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기능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586 이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세대들은 정치를 한다고 세대 대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지배계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배계층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전 더 이상 586 선배들의 후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국회에서 종종 만나는 민주당 저희 세대 의원들한테도 막내 들라고 하지 말아라. 네. 첫 페이지의 그 전반전의 마지막 페이지 장식하지 말고 네. 학원의 첫 페이지가 되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낫지 않냐. 아. 지금 상권 지금 결론이 망했지 않냐. 네. 못하러 여기 들어가냐. 그렇죠. 예, 우리 그 소위 새로운 수혈한 피들 지난 21대 국회 네. 때 나름 신선한 분들이 지금 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586 선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핵심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국내용 정치, 소위 로컬 정치에 남아 있다.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정치가 지배계급의 업이라고 생각해서 물러나갈 수 없다. 네. 그렇죠. 이게 마치 그 싸우면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딱 싸우면서 배웠다. 그렇죠.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독재를 배우는 안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 586 밑에 세대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세대들도 민주당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586 세대 똑같이 따라가고 오히려 더 심한 경우 또 생겨요. 뭐 장경태, 김남국 이런 분들 보면 더 심해요. 맞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네.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분들은 도대체 이분들한테도 희망이 없어요. 보면. 저는 길을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21대 국회 때 주목할 만한 인물들 네. 명단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꽤 계셨어요. 네. 저도 기대했고요. 네. 네. 3년이 지나고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네. 지금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원님들이 본인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네. 소위 청년 정치를 끝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한테 청년 정치 하려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청년 정치에서 공천시켜서 당선시켜줬더니 코인하고 막말하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 빈곤 포르노 이딴 얘기는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격을 낮추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네. 청년 정치라면 좀 풋풋하고 네. 신선하고 그렇죠. 선배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하고 그렇죠. 실수할 수 있을더라도 네. 그게 청년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회를 주는 그렇죠. 건데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구악 같은 정치 행태만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참. 근데 어떻게 하면 이 586 네. 세대 윤정권 어떻게 퇴출시킬 수 있나요? 쉽게 물러나지 않으실 것 안 같아요. 물러날 것 같은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배운 한 가지 뼈저리게 배운 한 가지 교훈은 네, 살아있는 권력이 나눠줄 수 있는 최대치는 네. 부스럭이다. 부스럭이다. 결국 나눠지는 지금 선거법 개정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부스럭이다. 결국 물어내려면 다른 대안 세력이 커서 네. 그들을 힘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는 그런 세력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선거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가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정치를 만들지 네. 아니면 글로벌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네. 정말 촌동네 네. 정말 구석 변두리 국내용 로컬 정치로 남을지를 네.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할 수 있다면 네. 제3지대도 좋고 국민의힘도 좋고 예. 민주당이 들어가서 정말 공천을 제가 할 수 있으면 네. 어디든 좋다. 어. 저의 일차 목표는 586 선배들을 최대한 많이 네. 집으로 보내드리는 거다. 네. 집으로 가시게. 네. 어디든 좋다. 국민의힘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어디든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와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신다면 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뵀습니다. 마포 포럼이라는 곳에 처음 초대받아가서 처음으로. 네.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저한테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에 쓴소리 좀 잔뜩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해드렸고 네. 네.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전직 의원들 꽤 많이 계시는데 동의하고 네. 맞다고 하시면서 저보러 이제
이제 큰 정치 해야지 하시더라고요. 큰 정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오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토끼나 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새끼 호랑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김 대표가 웃으시면서 들어와도 되겠어? 그러셔서 호랑이가 이제 좀 되셨어요. 새끼 호랑이까지는 봐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랑이가 되시는데 자꾸 전에 보면 민주당 개딸 이런 분들이 문자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가족까지 신변 위협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도 혹시 그렇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뭐 요새 문자 폭탄이 뭐 그때만큼 막 하루에 700~800개씩 오진 않습니다. 이제 제 SNS는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페이스북, 뭐 유튜브 네. 보면 전쟁터고요. 그러니까 뭐 개딸도 오고 또 지지자도 오고 지지자도 오고 보수층도 오고. 예. 야. 보수층 분들이 이제 조정훈 의원 지켜줘야겠다 이러시면서 막 네. 제가 모르는 네. 단체 카톡방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싸우세요. 네. 저는 그런 선동 정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들 우리 국민이잖아요. 예. 이제 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일부 개딸들 네.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면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익명이라고 서슴지 않게 그렇죠. 욕설을 하시는 네. 분들. 아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민주주의에 참여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욕설에 막말에 막 이런 거는 그렇죠.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네. 익명의 댓글은 소신을 말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라고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에서 제3세력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을 하셨다고 또 네. 들었습니다. 여기 또 양향자 의원 나오셔가지고 50석은 거뜬하다, 거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석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제3세력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김종인 박사님이 시대전환 1999년 창당할 때 네. 저희 발기인대에 오셔가지고 네. 백석도 가능하다 그러셨습니다. 네. 이 내년 총선 목표가 뭐 국민의힘은 150석, 네. 민주당은 180석, 네. 양양자 의원님은 50석, 네. 금태섭 의원은 30석, 또 다른 여러 정당들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1000석 될 것 같아요. 한 1000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막 지르고 본다는데요. 네. 제가 창당을 해본 소위 선배로서 네. 창당은 쉽지 않습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양양자 의원님, 뭐 금태섭 의원님 다 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는 네. 분이지만 일단 당 창당 등록증, 중앙당 등록증 갖고 오시면 얘기하자. 그거 쉽지 않다. 네. 지금 직접 연락 오신 적은 있어요? 같이 좀 해보자고? 양양자 의원님이 본회의장 제 뒤에 앉아 계시고 수시로 소통이 가능하시군요. 주변에 다 민주당 의원이라 서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네네네. 이제 저 살짝 너무 좀 섣부른 너무 좀 일렀다. 이러다. 타이밍이. 굳이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 네. 이렇게 들고 나가는 네. 상황이 맞았나? 어. 이게 원래 드라마를 찍고 광고를 하면 네. 그 드라마는 한 2편, 3편까지 찍어 놓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스텝과 제작진 뭐 네. 밤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금태섭 의원 더 그랬고 도대체 땅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후속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아직 출연진도 확정하지 않고 드라마 광고를 내신 게 아닌가. 불렀다. 네. 그렇군요. 좀 아쉬운 근데 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정치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민주당과 연대를 해서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원내 진출하셨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과 아까 586 그 이제 비판도 하셨지만 그 틀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보이는 그런 네. 측면이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의 이유가 있었나요? 예, 저는 이거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네. 라디오로 정치 뉴스를 참 자주 들었습니다. 네. 그때 꼬마 민주당, 네. 민주당 탄압받은 정당이었는데 네. 민주당의 모습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했고 네.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네. 그 나름 존재 이유는 있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함께할 이유를 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청사진도 없고 힘이 있으면 소수는 무조건 밟아도 된다라는 그런 폭력적인 생각. 아하. 매번 법사위 불편하니까 국회 직회부나 하고 네. 그 법안이 대통령에게 비토당할 걸 알면서도 계속 통과시켜서 일부러. 국회 권위나 실추시키고 네. 또 본인 스스로도 도덕성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죠. 내로남불에 빠지고 네. 도대체 민주당이 우리 정치에 기여하는 게 뭐인가. 지금은 괴담 퍼뜨리기에 바빠요. 진짜 로컬, 네. 국내용 정치만 하고 있다. 네.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박수받는 나라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너무 우물한 개구리 정치를 네. 하고 있다 싶습니다. 아. 네. 한번 민주당에게 한번 진짜 진심으로 이 방송을 혹시나 보신다면 네.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내년 총선 이 전망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힘, 민주당 뭐 다 자기들이 이긴다 그러고 또 신당은 신당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네. 객관적으로 볼 때 내년 총선 누가 이길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네. 내일 총선을 하면 네. 그 누구도 170석은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아, 그네. 네. 굉장히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박빙의 싸움. 다만 이제 수도권인데 네. 서울은 그나마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선전할 수 있을 것도 네. 같은데 네. 경기도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아. 소위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위 집토끼 양쪽은 확정적으로 있는데 네. 소위 서울 수도권은 5% 내외에서 결정되는 지역구가 그렇죠. 상당하고 네. 이거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다수당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게 대한민국 그렇죠. 정치인데 그렇죠.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국민의힘을 찍을지 아직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민주당 소위 중도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도 민주당 저래서 되겠냐.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타이트한 뭐 48%, 49%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1, 2당을 하는데 네. 과반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 박빙의 선거가 될 것 싸움이 같고 거다. 뭐 1%, 2% 내외로 결정되는 지역구 그래서 재개표 요구하는 지역구가 많을 것도 네.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